네, 제가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많은 내담자들의 주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불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불안에 근거한 강박증이라든지 거기에 또 극심하게 파국적으로 가면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삶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걸리고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보다 먼저 나의 불안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쭉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을 틀로 해서 나의 지금 불안이 어디에 속하는 불안인지를 먼저 한번 탐색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끌어들여야 되는 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입니다. 프로이트는 상담 심리의 거의 기초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그 어떤 심리학자보다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기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항상 의식과 무의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이 인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억압의 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 깊이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충동들과 욕구들이 그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의식과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불안이 생긴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총 3가지로 불안을 구분을 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시면서 나의 불안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위협을 느낄 때 불안을 느끼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나에게 막 다가온다면 불안할 거고, 앞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또 위협을 가하면 또 불안할 거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기본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려고 한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이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반적인 불안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불안은 약간의 긴장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떤 일을 수행할 때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걸 수 있거든요. 위협이 오는 걸 감지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실적인 불안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잠깐 좀 이론을 설명해야 되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3가지로 구분했어요. 자아, 초자아, 이드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초자라는 것은 양심과 도덕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내면에 양심과 도덕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어떤 초자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초자라는 것은 일종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린다든지 뭔가를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프로이드의 설명으로는 그 안에 그런 도덕적인 감시자의 눈이 있다고 했고, 이걸 이제 초자아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초자아는 어렸을 때 한 5세 정도에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부모님의 어떤 신념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덕적 불안이라고 해서 이걸 꼭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 도덕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일종의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신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 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조신해야 된다, 남자는 강건해야 된다, 또는 인간관계에서 남한테 절대 밉보이면 안 된다, 착하게 굴어라, 어른들한테 잘해라, 또는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이제 신념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신념들이 대부분 이제 내담자들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신념, 부모로 물려받은 신념과 위배되는 행동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느끼는 불안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신념을 강하게 부여받은 사람, 그런 초자의 눈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일이나 이런 걸 정말 깔끔하게 하겠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는 어떤 일을 했는데 좀 실수를 했거나 내가 무언가 결과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또는 이제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 윗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 생활에서 내가 타인의 욕구보다 뭔가 내 욕구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또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고 불안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초자의 신념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신념들과 실제 나의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느끼는 불안을 우리가 이제 도덕적 불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꼭 부모로부터 받은 신념이 아니더라도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이제 편모 밑에서 자란 둘째 아이가 말썽을 피우는 큰형, 엄마를 계속 힘들게 하는, 말썽을 피워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큰형을 바라보고 엄마한테 맨날 또 혼나겠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속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도와야 되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는 굳이 엄마가 주입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환경에 의해서 적응한, 본인에게 흡수시킨 그런 도덕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불안할 때 혹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 있는지, 또는 그것과 위배되는 상황에서 내가 불안해하는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도덕적 신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도덕적 신념들은 대부분 잘못된 게 없죠.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착하게 굴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남한테 밑보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나머지 한쪽 측면들, 때로는 뭐 릴렉스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삶을 방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는 누군가에 가까이 가려면 약간은 허술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한쪽 측면이 너무 소외돼서 삶이 힘들어진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는 그런 신념들이 어렸을 때는 유용했는데 지금도 유용한 건지,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신념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신경증적인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우울, 불안, 강박, 특히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예요. 초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성격 구조, 자아, 초자, 이드라고 했는데, 이 신경증적인 불안은 이 이드가 문제인 거예요. 이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무의식 저 깊이에서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가 갖고 싶으면 그냥 남의 거든지 모르겠고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막 폭력성이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 되게 원초적인 어떤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무의식 깊이에 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자아가 느끼는 어떤 불안을, 올라오면 안 되는 것들이죠. 억압시켜놨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느끼는 불안을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 심해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강박이고, 강박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전환장애, 신체적으로 오는 전환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장 상사에게 굉장히 어느 날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되게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원이 그 자리에서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뭔가 계속 숫자를 세기를 한다든지 뭔가 계속 확인한다든지. 이 불안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불안보다는 본인의 어떤 폭력성 또는 공격성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의식 깊이에서 이드는 열받으니까 한 대 때려야 되거든요. 뭐 주먹으로 한 대 얼굴을 때리거나 더 심한 이제 극도의 공격성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누르는 과정에서 이 불안으로 발전한 거고, 이 불안이 이제 강박증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에게 막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팔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마비 증상이 오는 거죠. 이걸 이제 일종의 전환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몸에 어떤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근데 사실은 아까랑 똑같이 나의 폭력성이 이제 팔에 이제 전달이 된 거고, 사실은 주먹이 나가야 되는데 그 직장 상사에게, 근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폭력성을 이제 뒤로 당기고 억압시키는 어떤 자아의 힘, 이런 것 때문에 교착 상태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 폭력성이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마비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 마비 증상 이면에는 그 사람의 억압된 폭력성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릴 적에 내가 느끼고 싶지 않던, 오랫동안 소외시켰던 어떤 트라우마적 기억이 그 상황 속에서 깨어나 버린다든지, 그럼 극도로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무의식이라는 공간에 억압된 것들, 내가 사회적으로 인식하거나 또는 의식하거나 내가 허용할 수 없는 어떤 충동들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도덕적 불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내가 들여다보고 어릴 적을 회상하면 내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신경증적인 불안 같은 경우는 무의식의 작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무의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식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 지형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신경질적인 불안 이면의 어떤 충동들은 내가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건 당신의 폭력성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불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보다 좀 스스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런 불안이 올라오면은 이 불안은 2차 감정이고 그 이면에 내가 무언가 억압시킨 어떤 충동이나 욕구들이 올라오는구나, 또는 과거의 상처들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물론 또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고, 아직 제 채널이 작아서 영상들이 많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